얘가 약간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지금 이 아이가 정말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다. 내버려 둘 수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함께 즐기세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미 대학 보내신 어머니가 얼마나 후회하시게요. 같이 그 보낸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것을.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더맘입니다. 제가 오늘은 사춘기 아이들 초등 한 3, 4학년부터 요즘은 빠르니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사춘기 때 아이들의 특별한 행동이 하나 있죠. 바로 멍 때리기입니다. 우리 캐리스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요. 조금 사춘기가 늦게 온 것 같은데 요즘 한참 열심히 멍을 때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행복하려면은 공부를 잘하면 좋겠죠. 당연히 좋습니다. 학벌은 최고의 액세서리니까. 액세서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있으면은 그 사람을 좀 더 돋보이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학벌이고, 사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는 게 나쁠 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벌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아이들이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성적 가지고 굉장히 아이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축혀 세우기도 하다 보니 아이들 자존감 형성에도 큰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잘하면 나쁠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본을 시키라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너무 못하게 방치하면 안 돼요, 사실. 초등학교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독서 습관, 생활 습관, 공부 습관. 이거 세 개를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 습관, 루틴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정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나름 열심히 이 습관을 잘 만들어 줬거든요. 특히 우리 캐리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까지 미라클 모닝 저랑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새벽 공부하는 루틴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그리고 좀 사춘기가 오고 하면서 뭔가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원해서 막 새벽 늦게까지 공부하고 싶어 해서 그렇게 해.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한번 느껴봐. 이러고 놔두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아이가 스스로 소위 삽질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내버려 두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2년 동안 여러 가지 자유롭게 이렇게도 공부해보고 저렇게도 공부해보고 잠자는 시간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캐리스가 특별히 제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굉장히 자주 멍을 때리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눈이 살짝 풀려가지고요.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어요? 대답을 해요. 못 들어. 이렇게 약간 기억도 못하고 얘가 약간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지금 이 아이가 정말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나? 난 무엇을 좋아하지? 난 무엇을 싫어하지? 난 뭘 잘하지? 이런 많은 고민들을 제대로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버거울 정도의 어떤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만약에 제가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스카이, 인서울 하는 게 제 일대의 최고 목표였다면 제가 그렇게 멍 때리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너그럽게 바라보기가 어려웠겠죠. 저러고 멍을 때리고 있느니 차라리 학원에 가서 억지로라도 뭔가 주워 들을 수 있게 학원에 쳐 넣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저희 아이 또래 친구 엄마를 보니까. 근데 저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실컷 멍을 때려야 되겠다. 실컷 고민을 하게. 좀 놔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저희 아이가 정말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진심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기본은 하고
기본은 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기본은 독서, 공부 기본, 자기 학년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기본은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이상으로 아주 공부를 잘하길 바라거나 엄청난 선행을 다 따라가길 바라거나 막 영재가 되길 바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특목고를 반드시 가야 된다라든가 뭐 인서울 명문대를 반드시 가야 된다든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가 기본은 하면서 마음껏 사춘기를 즐기면서 멍도 때리고 고민을 실컷 하고 친구 좋아하는 이 모든 추억도 만들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 모든 과정에서 내가 누군지 나를 인식하게 되고 내가 뭘 하고 살고 싶은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최근에 또 우리 캐리스가 멍 때리는 거 하고 또 하나가 달라진 점이 정말 친구를 좋아하더라고요. 원래 새벽 기상을 저랑 같이 즐겁게 했던 아이인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는 걸 이제 힘들어해요. 대신 친구랑 일찍 학교 가기 위해서 막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 1도 안 힘들게 그냥 바로 벌떡 일어나. 야, 진짜 친구를 좋아하는구나. 지금 딱 그런 시기인 거예요. 놔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놔두고 있어요. 제가 데일리 데드 이 책 제가 굉장히 강추했잖아요. 진짜 강추합니다. 아직 구입 안 하신 분들이 이거 진짜 구입해서 꼭 읽으세요. 매일매일 365일 날짜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멍 때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생각을 하고서 그냥 책을 펼쳤는데 뭐 너무 완벽하게 이 내용과 겹쳐지는 내용이어서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요. 이게 12월 1일자 내용이에요. 제목이 보잘것없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이거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우리는 완벽한 휴가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은다. 그리고 몇 달 동안 휴가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린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 특별하거나 사진으로 남길 만한 여행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뭔가 부족하고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처럼 기분이 나빠진다. 이게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멍을 때리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집중해서 막 공부도 하고 아니면 책을 읽든지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 입장에서. 근데 이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은 뭔가 부족하고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처럼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하지만 3명의 아이를 둔 코미디언 제리 사인펠드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양질의 시간에 의문을 제기한다. 자, 우리는 양질의 시간을 보내기를 굉장히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의 힘을 믿는다. 양질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이 우리는 양질의 시간을 보낸다 라고 말할 때마다 약간 슬프기도 하다. 나는 양질의 시간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시간을 바란다. 그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각자의 방에서 만화책을 읽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거나 원래는 깨어 있어선 안 되는 밤 11시에 시리얼을 먹는 것 같은 시간들 말이다. 내가 좋아하는 건 그렇게 보잘것없는 시간이다. 이런 보잘것없는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너무 와닿지 않아요? 보면 이래요. 특별한 날도 필요 없다. 매일 매 순간이 특별할 수 있다. 자녀와 보내는 모든 시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모든 시간은 빠짐없이 다 특별하다. 함께 시리얼을 먹는 것도 멋질 수 있다.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학교를 결석하는 것도 멋지지만 차가 막히는 20분 동안 등굣길도 멋질 수 있다.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길이나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기다리는 시간도 마찬가지다. 보잘것없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자.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다. 제가 오늘 이미 대학을 보낸 엄마를 만났거든요. 정말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아이가 막 이렇게 가열차게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걸 볼 때 사실 뿌듯하고 흐뭇하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멍 때리는 거를 보고 있을 때 가끔 많이 답답해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시간이라고 느껴지는데 그 시간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책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 노는 만큼 성공한다. 이 책에서 보면은 여러분 진짜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기를 여러분 바라지 않아요? 저는 정말 그걸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잘것없는 시간, 멍 때리는 시간, 그리고 노는 시간, 이게 다 너무 필요해요. 그리고 최근에 정승희 선생님의 라이브 방송에서 했던 말, 빈둥거리는 시간, 이것도 너무 필요하거든요. 노는 만큼 성공한다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놀이는 내적 동기다. 놀이는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과정을 즐기는 것이다.
수단이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며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다. 그래서 놀이를 할 때 사람이 유연해지고 사고할 수 있는 거예요. 사고, 제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이는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놀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노는 것처럼 재미있게 일하기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많이 놀았었거든요. 책 읽고 글을 쓰면서 많이 놀았거든요. 혼자 생각 많이 하면서. 여기서 보면 이래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했나? 놀이와 행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놀듯이 사는 삶, 가장 행복한 삶이다. 완전 동의해요. 정말 여러분, 아이들이 놀아야 되고요. 빈둥거려야 되고요. 멍도 때려야 되고요. 보잘것없는 시간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내버려 둘 수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함께 즐기세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미 대학 보내신 어머니가 얼마나 후회하시게요. 같이 그 보낸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것을. 그리고 정말 여러분, 아이들이 성공하길 바라시죠. 그리고 행복하길 바라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 다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제가 이 책 예전에 굉장히 추천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책을 쓴 저자님이 매슈 워커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자기는 잠에 대해서 너무 연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과학자. 그래서 잠에 대해서 연구를 20년을 그냥 바쳐서 했어요. 너무 행복하셨어. 만약에 그냥 의사로 살았으면은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돈은 잘 벌었겠죠? 안정적으로 살았겠죠? 행복했을까요? 이러한 엄청난 책을 쓰고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살길 바래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우리 아이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다시 역사의 쓸모, 이거 읽고 있는데 최태성님, 역사에 대해서 진심이야.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삶의 역사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자기 삶을 더 나아지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쓰신 거예요. 이 책 쓰시면서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책도 가져왔는데, 곤도마리에 정리하는 게 이분은 너무 재밌었어. 결국 정리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정리 컨설턴트로 살고 있죠. 아이가 멍 때리는 거? 좀 놔두세요. 괜찮아요. 아이가 학생이잖아요. 학생의 신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좀 멍 때리고 놀고 빈둥거리고 정말 저거 해서 뭐하나 싶은 거 하게 좀 놔두자고요. 괜찮아요. 괜찮아. 대학을 사실요, 여러분, 제가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면요, 명문대를 못 들어가도 괜찮아요. 대학원 잘 가도 되고요. 편입해도 되고요. 대학 다시 가도 되고요. 심지어 대학을 안 가도 돼요.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괜찮아요. 아이가 근데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를 가고 싶어 해요. 땡큐지. 괜찮아.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100세 시대고요. 쏟아지는 정보, 쏟아지는 새로운 일자리 어마어마해요. 계속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이걸 계속 즐겁게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배우고 책 읽고, 이게 더 중요해요. 이런 능력을 가진 아이가 훨씬 더 나아요. 그런 아이가 더 성공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다니엘 생각하면, 우리 다니엘이 한량 아들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얘는 항상 상상하고 되게 만족하고 즐겁게 살거든요. 요즘 바둑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다니엘이 바둑을 열심히 하고 좀 잘한다고 해서 바둑 기사를 시켜야지 그러지 않아요. 즐겁게 하게 놔둬요. 그리고 얘가 청각형 아이거든요. 그래서 흘려듣기, 집중듣기, 영어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나도요. 영어 책을 읽는 것보다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듣게 놔둬요. 흘려듣기 어마무시하게 해요. 얘는 그냥 일상이에요. 자막 없이 봐요. 너무 재밌게. 지금 그 재밌어가지고 흘려듣기 많이 한 거 있죠. 저는 그거 다 이 아이의 영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얘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모르죠. 애니메이션 작가가 될지 또는 감독이 될지 뭐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어떤 새로운 직업이 앞으로 나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직업 있죠. 이게 우리 아이들이 10년 후 이 사회에 나왔을 때 그 직업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 직업을 로봇이 다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새로운 직업 어마무시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걸 우리 아이들이 하게 될 거라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 스카이를 가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게 그렇게 엄청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네, 우리 다니엘이 바둑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게임을 만드는 걸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코딩 학원 가고 싶다 그래서 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원래 한량이고 욕심이 없고 뭔가를 자기가 하고 싶다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을 제가 이런 학원 한번 가볼래 해서 흔쾌히 하겠다고 한 게 없었어요. 흔쾌히 다니겠다고 한 게 바둑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바둑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제가 바둑을 잘하는데 코딩도 좋아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길래 코딩? 갑자기? 웬 코딩? 그래서 그냥 물어봤단 말이에요. 너 코딩 학원 다녀볼래? 그랬더니 정말 고민 없이 바로 응! 그래서 우리 남편이 너 코딩 학원 다니려면은 영타를 자판에 써야 되는데 우리 다니엘은 한타도 못 치거든요. 근데 영타 연습할래? 그날부터 지금 영타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하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하는 게 최고예요. 근데 중요한 거, 오늘 영상의 포인트. 멍 때리고 보잘것 없는 시간 보내고 빈눈거리는 거, 또 노는 거 하게 해주자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씩 찾아요. 전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공부 잘하는 방법, 전교 1등 하는 방법, 이런 영상을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거 알고요. 조회수도 잘 나오는 거 알지만 저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멍 때리게 놔두는 거를 여러분들도 정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